청주시가 아파트 규제를 풀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5.18 단체의 반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차량 개인정보 수백만 건이 유출됐는데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IP 기록 관리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청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만 5달 만에 정부의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의 공식 요청을 계기로 정부는 주택법상 40일 안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를 조정지역으로 묶은 지난 6.17 대책은 강력했습니다. 규제 직전 월간 4%에 육박했던 청주의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최근 석 달 변동률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절반도 안 되는 0.23%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양권 거래 증가폭이며 평균 청약 경쟁률 등 모든 면에서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으로 규제 요건을 벗어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일부에서 나타난 단짝 폭등에 과도한 규제였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타 지역 오르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청주만 이건 잘못했다는 거죠. 타 지역 비교했을 때 올라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청주 지역만이 경제를 망가뜨리냐 이거죠. 넉 달의 데이터를 확보한 청주시는 규제를 지속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에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로 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청주의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무엇보다 규제가 장기화되면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더 큰 부동산 폭등을 불러올 거라며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공급 지연에 따른 그 수요자에 대한 반응이 지금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 2년 이상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급 문제도 있고. 아파트값 재폭등을 우려해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국토부는 이번 청주시의 해제 요청에 따라 주택법상 법정 시한인 40일 안에 해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의료원에서 독감 백신은 물론 수액도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의료원의 도덕적 해이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독감 백신 반출에 대한 손병관 원장의 사과로 시작됐지만 이번엔 수액 유출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공공병원이 맞냐는 질타가 나왔고 손 원장은 수액 유출도 인정했습니다. 수액 유출 의혹입니다. 네.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있습니다. 네. 네, 있죠. 네. 수액 유출 의혹도 수액 유출 사실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아닌 일반직들까지 백신을 외부로 가져간 것은 조직적 반출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손 원장은 독감 백신을 반출해 의료법을 위반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반직 유출 허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분들이 무단 반출을 하셨다고요? 가져가셨다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인만 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 밖에 유출이 이뤄진 시기에 CCTV가 고장나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은폐 의혹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의 CCTV가 고장난 채 방치된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신 반출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음성 기도원발 코로나19로 감염된 초등학생 접촉자 등 156명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가운데 오늘 추가로 4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추가 검사자는 또 다른 확진자인 대학생 손자가 3일 동안 다녀간 대소의 PC방 같은 시간대 방문자들로 내일 오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 송파구 확진자의 방문으로 음성 삼성의 베델기도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자는 현재까지 기도원 입소자 7명, 기도원 방문자 1명, 방문자의 손자 2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경기도 확진자가 다녀간 충주 골프장에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3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VMIS, 즉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의 대량 불법 유출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벌였는데 정보 시스템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한 관리 감독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군가 정비소들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대량으로 정보를 빼간 사건. 경찰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죄를 의심하고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한 정비소의 등록번호와 IP 주소를 이용하면 해당 정비소의 실제 접속 여부는 물론 도용한 인물이 접속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 시작도 못 해보고 수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도 접속자의 IP 주소를 따로 수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P 주소가 없으니 실제로 어디서 누가 접속해 정보를 조회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IP 주소 등의 접속 기록을 보관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했어야 합니다. 또 불법 접근을 막기 위해 접속 권한을 IP 주소로 제한해야 하고 IP 분석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국민의 차량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IP 주소로 접속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접속 기록 또한 수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토부는 시스템 연계 서버에 운영 권한을 준 민간 정비검사조합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통해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은 조합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 업체 사용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는 해당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조합에도 남아있지 않아 결국 어디에서도 IP 주소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 제보를 통해 정비소와 자동차 부품업체 각 13곳, 그리고 VMIS 연계정비 프로그램을 만든 전산업체가 모의한 걸로 보이는 일부 범행만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부품업체들이 정비소의 등록번호로 전산업체가 만든 연동 프로그램에 들어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3년 가까이 불법 조회한 차대 번호를 영업에 활용한 건데 우리가 정비업체 등록 번호를 어떻게 보면 빌린 거죠. 그건 다 가능하다 해서 한 거지 그거를 뭐 도용해서 하고 이렇지는 않는 거고 나 정비업체나 이렇게 다 합의하에 뭐 한다 해서 경찰은 전산업체가 부인하고는 있지만 고객을 유지하거나 신규 유치하기 위해 불법 조회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품업체와 정비소 등은 따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술한 관리 탓에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네,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최대 수백만 건에 달하는 정보 유출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다 보니 문제는 엉뚱한 곳으로 번졌습니다. 정보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는 정비조합과 조합의 전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산업체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정비소들이 국토교통부 차량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차대 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차량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 내역을 정부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이들이 모인 정비조합의 서버를 열어준 겁니다. 정비조합은 소속 정비소들이 정부 시스템에 쉽게 접속하는 방법을 찾다 기존의 정비소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전산업체의 서버 연결을 맡겼고 전산업체는 기존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정비업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정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비소들은 고객의 차대 번호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고 전산업체들은 정비업자가 정보 시스템과 주고받는 정보를 모두 공유하게 된 겁니다.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영재 서버에 어떤 권한을 부여해주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전산업체한테 이걸 넘겨준 거죠. 공생 관계를 유지하던 양측이 등을 돌린 건 정보 유출 문제가 터지면서부터입니다. 수사를 통해서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자 서로를 의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소속 회원이 가장 많은 정비조합 한 곳은 최근 전산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고객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직접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버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우리가 주체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과다 조회거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조합의 의뢰로 시스템을 연결하고 관리해온 전산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 정보를 부품업체 등에 유출했다는 의심도 납득할 수 없지만 매달 정비조합 회원들에게 받아오던 수수료까지 끊겨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국토부 전송 기능이 지금 없다면 정비업소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에서 연계코드 얘기 이런 게 나오면 잠을 못 잘 정도의 공포감을 받게 됩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지경까지 이른 상태. 그런데도 총괄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자의 IP 주소를 관리하지 않아 누가 왜 정보를 탈취했는지 경찰조차 밝힐 수 없게 만들고는 자신들이 접속 권한을 준 건 정비조합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최초에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런 방식이 된 거잖아요. 연합회에서 이제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시면 그 전산 연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유지관리 업체에 있는 게 아니고 조합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연합회 뭐 이래라 저래라 저희가 뭐. 권한을 주면서 접속 기록에 대한 매뉴얼이나 보안 관련 서버 관리 지침조차 내려보낸 적 없는 국토부. 그러면서 관여할 이유도 책임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눈에 띄게 많이 팔리고 있는 냉동 핫도그의 함량과 영양 성분을 시험해봤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0% 넘게 성장하며 다양한 제품이 출시된 냉동 핫도그 시장. 한국소비자원이 기본 핫도그와 치즈가 들어간 핫도그 두 종류 12개 제품을 분석해봤습니다. 소비자 선호도를 가를 수 있는 원재료 함량은 기본 품목에서는 오뚜기 맛있는 오리지널 핫도그가, 치즈에서는 이마트 모짜렐라 크리스피 핫도그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마트의 기본 핫도그 시험 제품인 리얼 핫도그는 소시지 함량이 가장 적었지만 한 개에 618원으로 제일 저렴했고, 치즈 핫도그 가운데 원재료 함량이 적었던 신세계 푸드의 올반찰 핫도그는 두 번째로 비싸 함량과 가격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았습니다. 일반 핫도그의 경우 빵은 평균 52g, 소시지는 27g 정도였고 치즈 핫도그의 경우 빵은 60g, 소시지 16g, 치즈 16g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양 성분은 일일 기준치 대비 열량이 12%, 나트륨 22%, 당류 5% 수준으로 간식으로 하루 한 개를 먹었을 때가 적당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핫도그만 먹기보단 음료와 소스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이의 경우 나트륨은 기준치의 절반, 당 함량은 최대 83%까지 늘어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일반 단품보다도 콜라와 주스를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5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장균과 보존료, 손잡이 표백제 등 유해물질 안전 기준은 전 제품 모두 적합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두환 동상 철거를 요구해온 5.18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표지석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